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강아지 됐어요? 네. 됐어요? 네. 어땠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고 또 못해요. 알차고 또 책임감 느껴요. 알차고 또 책임감도 느끼고 기뻤어요. 어땠어요? 친구가 와서 기뻤어요. 그렇죠. 친구가 와서 기뻤고 그다음 또 어제 강아지를 느끼고 그것만 뿌듯하고 그랬죠? 네. 그다음에 또 느낀 거 없어요? 설렜어요. 설레고 또 선생님이 지금 요구하는 게 지금 안 나오고 있네. 또 뭐가 있었죠? 어제 방언식 하고 나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그렇지 맞아 책임감이라고 그러네. 여러분 어떤 책임감 느꼈어요? 네. 뭘로 책임감 느꼈죠? 간호지게. 그렇지 전문 간호직에 내가 간호사로서 봉사를 하는 처음으로 선서식이라고 들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서식이지만 실제로 식을 해보니까 여러분 마음가짐이 달라지고요. 선생님이 이제 몇 년 동안 해본 결과 여러분이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하고 나면 수업 분위기도 진짜 달라지더라고요. 마음가짐이 달라져서 나도 간호라는 것에 한 발걸음 지금 나아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전부 다 나왔어요. 흐뭇했다, 좋았다, 기분도 아주 업되고 그 다음에 책임감도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떤 의무감도 생기고 그 다음 나이팅게일이 어떤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입으로 선포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의미 있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때 내가 나이팅게일 선서를 했었지. 그때 나는 남한테 해로운 것을 하지 않을 것이며라는 이런 맹세를 했었지. 그래서 설령 여러분들이 간호윤리에 위배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더라도 이날 어저께 그날을 기억을 하면 최소한도 여러분들의 그 윤리적인 것은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요 여러분의 그 모습 그거 오래오래 간직하고 우리들은 여러분의 그 선배로서 어저께 하얀 옷도 입고 그랬거든요. 하여튼 여러분 어저께는 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이 전 시간에는 그 윤리적 사고에서 공리주의에 대한 걸 했었죠. 네. 그 다음에 의무로까지 했었죠. 네. 자, 공리주의와 의무로는 차이점은 뭐였을까요? 크게 말하면. 그렇지. 결과를 참 중시하더라. 근데 의무로는 어떤 뭘? 그렇지. 하는 걸 중시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과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과정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공리주의나 의무론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는 공리주의에 줄을 쓴다. 나는 의무주의에 줄을 선다. 라고는 아니고요. 나는 과연 살아가면서 어느 쪽에 더 많은 철학적인 사고를 갖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다 보니까 나는 참 과정을 중시한 사람이었어. 아니 저 교수는 보니까 결과를 중시하더라. 결과가 좋으면은 시험 잘 치면 시험 잘 맞으면 너희는 잘 됐어. 아니면 매년 그 과정 중에 어떤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리주의나 의무주의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갖다가 하나로만 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우르며 살아갈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글을 배우는 목적은 적용한다라는 말 들어봤죠? 예, 여러분은 어디다 이거를 적용을 할까? 이런 거를 배우면 간호윤리를 배우면 어디에다가 여러분이 적용을 해요? 적용을 해요. 그렇지. 간호하면서도 적용을 하죠. 물론. 그치?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도 적용해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는 간호사니까 간호할 때만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나의 어떤 철학적인 사고는 요러한 것에 긴 근간을 둔 사고를 가지고 내가 행동을 했네. 지금 하고 있네. 내가 잘 모른다. 그러면 수강을 선생님한테 또는
친구한테 또는 교수님한테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을 때 나는 공리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몰랐는데. 근데 우리 교수님이 그렇지 않아. 이 과정도 네가 얼마나 열심히 했니. 그렇지만 네가 기회를 맞았다고 하는 거는 네가 그만큼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결과가 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니잖아. 결과는. 그쵸? 네, 여러분의 결과는 3학년 마지막에 정말로 변호사 자격증을 하나 받고 나가는 거. 그래서 저 선생님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너무 결과에만 치우쳤구나. 이렇게 해서 자기 사고를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 시간에 배웠던 공리주의나 의무론이나 뭐 칸트, 벤덤, 밀 이러한 철학자들을 내가 왜 배우나? 그것은 저도 여러분이 처음에 말했듯이 학습 목표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배울 것이고요. 과연 이런 것들이 간호 적용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것이 그 다음 뭐였어요? 간호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할 때 뭐가 나왔죠? 간호학의 윤리적인 목표가 이제 우리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 했냐면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 책에서 무엇에 대해서 공부를 해오라고 했어요? 했잖아요. 뭐에 대해서 공부해오라 했지? 그렇지. 자율성의 원리. 그 다음 또 무슨 원리? 그렇죠. 악행 금지의 원리. 그 다음에 또 그렇지. 성행의 원리. 그 다음 그렇지. 분배적 정의의 원리. 그 다음 그렇지. 사전 동의의 원리. 그 다음 이러한 건데 윤리적인 규칙이 무엇인가? 책에서 공부를 해오라 했죠? 책을 보니까 거기서 어떻게 나 얘가 다 나왔더라. 선생님의 책을 보니까. 그랬죠? 얘가 나왔어요. 그래서 자율성의 원리, 그 다음에 윤리적인 이런 사고의 원칙,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서 선행과 간섭주의 뭐 차이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책을 가서 공부를 해오고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했을 겁니다.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111페이지에 윤리적 사고 단계에 있어서 4심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1페이지. 뭐가 나왔어요? 윤리적 사고 단계의 4기준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윤리를 할 때, 윤리적 기준이라고 했을 때, 제일 처음에는 뭐를 해요? 어떤 상황이 있으면 우리는 뭐를 해요? 판단을 하죠. 이게 옳을까? 내가 이거를 말을 해줘야 옳은가? 나 거짓말을 이 상황에서는 해야지 맞는가? 라고 그래서 모든 것에 뭐를 하나 제일 처음에는 그렇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윤리의 4수까지가 있는데요. 윤리는 크게 말하면 윤리적 판단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되는 거죠. 저 할머니가 굉장히 불쌍한데 여기에다가 돈을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돈을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지금 판단하고 있죠. 근데 나는 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나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행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있는데 나는 1,000원만 하고 싶어. 갈등이 생긴다 그랬죠? 예. 10,000원 할까? 50,000원 할까? 갈등이 생기고 에이 그래도 할머니 불쌍하니까 50,000원 해야지 하고 나갔어요. 그럼 나는 내 판단에 대한 것에 행동이 되어지는 거죠. 어떤 윤리적인 행위를 할 때 사고로만 머물면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생각에서만 머물면 그게 아니고 이게 행동으로 나아갔을 때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나는 옳은 행동을 했는가? 내가 틀린 행동을 했는가? 선생님이 지금 50,000원을 주고 왔을 때는 어쩌겠어요? 기분 좋다. 조금 갈등을 했지만 근데 선생님이 10,000원을 주고 왔어요. 찝찝하죠. 그냥 50,000원 나요. 50,000원 있어서 살 거 아니고 사는데 엄마는 지가 올걸. 그러면서 나는 지금 내 행동에 대해서 찝찝한 마음이 또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행동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래서 공리주의에 의하면은 쾌락이 어째 미리 그랬죠. 쾌락이 선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찝찝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 내가 5만 줬는데 그냥 좋아버렸어. 그치 그래야 박성선이지. 이러면서 했을 때 뭐가 나? 하락이 돼요. 그게 선이다.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선한 행동을 했다라고 이렇게 공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듀티론, 의무론 같은 경우에는 가치 판단을 하면서 이러한 과정에 내가 디시전 메이킹을 하기까지 나는 어떠한 결정을 이루게 되는가. 이것도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도덕적 판단이다. 네, 맞아.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어. 근데 나는 그 할머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만약 우리 할머니라면 나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내가 이렇게 충분히 사고하고 그 과정에 5만 원을 주고 온 거 정말 잘한 일이야라고 과정과 결과를 아주 중시하는. 그리고 must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지. 마땅히 선을 베풀어야지 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의무론 듀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인 어떤 사고의 단계는 제일 처음에는 가장 기본적인 판단이에요. 이 판단이 처음부터 흐려버리면 그 다음에는 어쩌겠어요? 판단 자체가 흐리면 어쩌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결과가 좋지 않아요. 판단이 있는데. 그래서 옳은 판단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 이 옳은 판단은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 나올까? 윤리적인 판단, justice, 정의, 막 우리는 그 good son, good man, good woman, good nurse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러한 궁극적인 사고들은 전부 이 가치 판단은 여러분들의 교육에서 나오고요. 여러분의 경험에서 나오고요.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케어링했는가에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친구 간에서도 배울 수가 있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저 교수님에 대해서 아니면은 우리 학교 목표가 덕목을 기르는 선의 함량 뭐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이런 거를 배우게 되고요. 이러한 것들의 윤리적인 판단의 기준 어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스스로 형성되어 가는 거지 누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전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아동간호와 폐부학을 가르칠 때 이거는 자 우리 인체에는 206개의 뼈가 있다 이러면 딱 206개의 뼈를 다 여러분들이 동시에 외워봐라 그러면 다 똑같죠. 그렇지만 자 어저께 선생님이 그랬죠.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했는데 여러분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똑같았어 안 똑같았어? 그렇죠 안 똑같았죠. 예 그래서 하나의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할 때나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것을 요구를 할 때는 이렇게 똑같은 답을 요구하는 것이고 아니면은 여러분의 각자의 사고의 판단에 의해서 나오는 답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라는 답을 요구하는 것은 교육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들 자체에서 어떤 가치 판단,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는 어저께 못했어요. 나는 어저께 정말 책임감을 느껴서 확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나는 이 옷이 정말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거예요. 하얀색 옷이지만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거는 난 처음이었어요. 네, 그 다음 날부터 나의 마음은 정말 나이팅게일은 무엇인가? 내가 과연 간호학을 왜 선택을 했고 전직 간호사로서의 어떠한 역할들을 내가 추구하면서 나는 3년 동안 이렇게 살아갈까? 라는 이런 의미를 부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다 틀리게 나와 있고요. 이러한 걸 우리는 밸류,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가치로 해서 어떤 거냐? 우리는 판단을 잘하고 이 판단에 따라서 행동으로 옮기는 이거를 우리는 첫 번째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윤리적 사고 단계에서 4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첫 번째 수준으로서 윤리적 판단과 행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윤리 규칙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규칙이 나오게 되면 구체적이 돼요. 그쵸? 여러분이 만약에 간호사를 위해서 내가 어저께 굉장히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했는데 나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면 이제 규칙이 정해지죠.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러한 규칙과 규범이라는 틀에서 나는 잡아가는. 그래서 반드시 두 번째는 규칙이라는 것이 있고요. 세 번째 순번에는 원칙이라는 것이 있죠.
어떤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것과 보편적인 거 전 시간에 이야기했죠. 일반적인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일반적인 거. 일반적인 행동은 뭐라고 그랬지? 이렇게 자주 잊어버리면 곤란해요. 엄청 곤란합니다. 일반적인 거. 페이지 4페이지를 한번 다시 볼까요? 네. 윤리 원칙의 기준이라는 거 있다고 했죠? 네. 예, 거기에는 무슨성과 무슨성이 있죠? 그렇지, 보편성과 일반성. 보편성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한테 적용하는 거. 일반성은 뭐예요? 모든 상황에 폭넓게 적용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규칙 같은 거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화되고 일반성이 되지만 더욱 여기에서 유연한 사고는 어디에서 요구를 한다고요? 일반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규칙을 봤을 때 이거는 보편 타당한 것이 원칙이지만 일반화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보편 타당한 것이 원칙이지만 모든 사람한테 적용을 똑같이 하는 것은 원칙이지만 일반화할 수 있다는 말은 뭐야?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 상황에 따라서 조금 여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앞전에 배울 때 길링안 배웠죠? 네. 예, 길링안도 누구를 더 우리가 더 일반화시켰어요? 그렇죠. 바로 여성이라는 거를 일반화시켰잖아. 그러니까 보편성과 일반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편성은 어느 누구나 그 안에 적용을 한다면 그래 일반화할 수 있다는 말은 상황에 따라서 약간 이렇게 매력을하게 그 변화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것을 말을 하게 된다. 그래서 보편성과 일반성 이런 걸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이제 다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학 수준에서 윤리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무슨지를 배우고 있는 거야. 그렇죠. 공리주의 배우지, 뭐 의무론 같은 거 배우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윤리라는 것을 행위를 할 때 그냥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따라서라기보다는 하나의 커다란 철학적 사조를 가지는 이런 이론에 근거해서 이런 것은 결단론이나 이런 것은 과성론이나 이런 것을 생각을 해가면서 하는 이런 걸 갖다 우리는 윤리 이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론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 벤덤이 말하는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네, 바로 우리 이런 이론을 배웠지만 바로 우리 실생활에 지금 써먹는다고 했죠. 뭘로? 회의할 때. 그렇지, 다수결의 원칙으로 바로 써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철학이다, 윤리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이런 말들은 실제로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적용을 하고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알고 보니까 벤덤의 공리주의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적용을 해서 나는 참 많은 사람에게 자 가위바위보를 해. 자 누가 손들어. 누가 할까. 자 가위바위보. 내가 회의를 주도할 때 손들어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윤리나 철학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많이 쓰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배우는 5가지 덕목은 5가지. 하나의 윤리적 판단과 행동, 그 다음에 윤리적인 규칙, 그 다음에 원칙, 그 다음에 윤리 이론, 이런 것들 4가지죠. 소리. 자, 이 4가지의 그 윤리적인 그 사고관계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윤리적 결정식 고려할 점은 무엇이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윤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은 전문직 간호사에게 필수적인 것. 윤리적 의사결정은 윤리 규칙 원칙 이론에 대해 영향을 받는다. 윤리적 의사결정 시에는 자신이 지닌 가치, 인식 능력, 도덕적 민감성, 추적 능력, 도덕적 시간을 사용하고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리게 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점. 개개인의 가치들 중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어떤 간호행위가 환자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전문적 가치를 존중하는 데 필요한 가치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네, 잘 읽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읽은 과정 중에서 여러 번 중복된 단어들이 지금 몇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뭐였을까? 그렇죠. 의사, 결정. 그 다음 가치, 가치라는 거. 또 그 다음
또 뭐가 나왔을까? 여러분 중복돼서 나오는 거. 간호사? 그렇죠. 간호사. 또 앞에가 뭐가 붙었어? 그렇지. 전문 간호인. 그랬죠. 여러분 네 가지 지금 나온 거. 우리가 윤리적인 어떤 결정을 할 때, 아까 네 가지 이런 결정의 단계를 할 때, 여러분은 궁극적으로 누구라고요? 전문 간호사가 되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자기의 그 가치나 윤리적인 어떤 사고는 여러분이 배우는 모든 행동에서 나온다고 했죠? 자, 이러한 것들이 결정되는 여러 가지 가치에서 마지막으로 과연 전문 간호사로서 나는 환자한테 정말 올바르게 그렇게 책임감 있게 행위를 하고 있는가? 이거의 궁극적 목적은. 아까 그랬잖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은 전문 간호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전문 간호사들의 방법으로서 윤리적 가치나 윤리적 판단이나 윤리적인 행동. 선생님이 아무리 사고를 많이 했지만 이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은 아니라고 그랬죠. 아까 그랬죠? 할머니한테 내가 돈을 주고 싶은 마음은 99%지만 내가 그냥 안 주고 그냥 가버렸어요. 생각만으로만 하고 결과는 지금 나한테 5만 원이 있고 1만 원짜리가 있다 한들 과연 나는 편할까요? 아니죠. 예, 안 편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이면에는 그래도 내가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이유는 내가 교육을 받아왔고 착한이라는 어떤 윤리라는 이러한 것들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딜레마를 거치게 됩니다. 이런 도덕적인 딜레마조차 없는 사람들은 아예 모르는 거죠. 모르죠. 내가 잘못한 건지, 내가 옳은 판단을 했는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윤리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요, 옳은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엄청 안 좋은 거라고 했어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렇지만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선생님이 누구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옳고 그름을 가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판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런 판단이 바로 서야지 그 다음 행동으로 건너가게 되고 이러한 행동이 나온 이면에는 나는 윤리적으로 어떠한 이론적인 배경, 백그라운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음 윤리적 결정 모형의 그 중요한 모형들은 뭐냐? 데이터베이스, 윤리적 쟁점 규명, 상황, 가치 체계 확인, 의사결정에 따른 행동을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잘했나? 라는 평가를 하고요. 이거를 모론화시킨다? 그렇죠. 아까 일반하고 보편성 배웠죠? 네. 그렇지. 일반하고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거.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윤리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하나의 커다란 이런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그렇죠. 여러분이 의사결정을 하는 거,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의 가치를 본다고요? 판단의 가치를 두면 그 다음에는 뭐를 한다고요? 행동. 그렇죠. 행동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결과에 대해서 숙고를 하게 되겠죠. 나 잘하는 동인가? 못하는 동인가? 그래서 다음에 이런 상황이 되면 그 적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적용을 하죠. 그래서 일반화까지 나온 겁니다. 이해됐죠? 네. 그래서 윤리적 의사결정의 모형에는 이렇게 8가지 어떤 단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윤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근거에는 우리한테는 어떤 것이냐? 선생님 그랬지. 뭐가 있다고? 양심. 그리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는 뭐 도와주라고 자꾸 그러죠? 네. 그래서 종교적인 원리, 그 다음에 나는 전문직이라는 의무, 그 다음에 윤리적인 이론을 내가 배웠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나는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어떤 여러분들이 윤리적인 행동을 할 때 이러한 것들이 다 돼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윤리 같은 거를 물론 많이 배웠겠지만 우리는 간호윤리라고 했어요. 궁극적으로는 전문 간호사로서 그 다음에 병원에서 직접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 다음에 그 행동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해보고 그거를 어떻게 보편적이 아닌 일반적으로 내가 적용을 할 것인가까지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의사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현명한 전문 간호사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현명하고 싶죠?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고를 하셨다가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는 이런 단계를 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그 간호사 윤리강령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윤리강령. 네. 나이팅게일에서 뭐 여러분들 선서하는 거, 그 선서를 할 때 이런 것들이 전부 윤리강령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떤 내용들이 우리 윤리강령에 윤리강령이라는 것은 뭘까요? 윤리강령이라는 것이 뭘까? 강하게 명을 내리네. 윤리. 뭘로? 윤리적으로. 해야 할 의무예요. 이거는 꼭 지켜야 할 거예요. 이걸 우리는 윤리강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에서는 알아둬야 될 것이 한국 간호사하고 국제 간호사. 내가 한국 간호사로서 윤리 강령은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그 다음에 이제 국제 간호사로서의 윤리 강령은 어떤 것이 있겠는가가 이번에 간호사 윤리 강령에서 여러분들이 학습 목표로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윤리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구성원들이나 대상자, 많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전 시간에 어떤 말을 했어요? 윤리 강령에 의해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2년제 실무 이야기 안 했나요? 지금 이제 2년제 그 실무 간호사, 실무 뭐 학과가 생긴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건강을 수호하는 뭐 분수관, 간호인의 모임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는 몇 년째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4년째로 발돋움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일부에서는 2년제 간호실무학과를 만들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가장 타격을 입은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죠, 간호사죠. 우리가 3년제에서 4년제를 할 때는 환자에게 해를 가하지 않고 전문 간호사로서 많이 배워가지고 잘 가르치겠다라고 해서 4년제를 만들었는데 갑자기 무슨 2년제냐라고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9, 11월 6일 막그 여러 학교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왜 2년제가 웬 말이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 것은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도 간호사 윤리 강령이 그게 어긋난다. 또 이 간호사 윤리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호받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도 어떤 알 권리나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된 것이다, 안 좋다라고 할 때는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꼭 책임만 다하는 것이 윤리 강령이 아니라 나도 보호를 받고 그 다음에 나의 의무와 책임을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을 법적으로 정해놓은 것을 우리는 윤리 강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윤리 강령에 속해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래서 페이지 110페이지에는요 한국 간호사 윤리 강령의 제정 배경 같은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간호사의 윤리적 권익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있고요. 다음 장 114페이지에 전권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그 간호의 근본 이념이다 그러면 우리 생명권, 인간은 존엄하다 이런 말 너무 많이 하죠. 그래서 간호의 근본 개념이 인간의 존엄이나 생명권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제3조 간호사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고 대상자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하는 사명을 갖는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의 사명이죠? 간호사의 사명이다. 누구의 사명이에요? 네. 우리 대상자의 인권 존중해야 되죠. 그런데 할머니가 잘 이렇게 못 알아듣고 해요. 할머니 내려와. 할머니 이빨에다가 아플까 안 아플까? 우리 엄마랑 그러면 엄청 아플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간호사들은 해. 이 사람이 자기가 말도 잘못하고 친정할머니도 잘못이면 뭐 진짜 취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대상자의 기본권이나 인권을 우리는 보호를 하면서 간호를 한다 이렇게 우리 의무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밖에서는 그렇게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윤리 강령에서 간호사는 어느 누구한테도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게 간호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4조에 나오는 것이 인권 존중이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간호사의 기본적인 임무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거 네 가지 한번 해볼까? 시작! 건강 증진, 질병 예방, 건강 회복, 건강. 네, 이건 시험에 잘 나온다. 누가 볼때도요. 네, 간호사의 기본적인 임무. 예를 들어서 아동 간호사의 기본적인 임무로서 모두 모인 것은 이렇게 하면은 건강 증진, 질병 예방, 건강 회복, 보통 경감. 옛날에는요 건강 증진이 없었어요. 그냥 병원에 오면은 환자 질병만 이렇게 치유하면 우리는 치료가 다 끝났다. 간호사로서 역할을 다 했다. 의사는 그 약을 주고 그러면 다 끝났다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건강 증진의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질환이 올까 말까 예를 들어서 검사를 했는데 피검사가 보드라인에 들어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고지를 꼭 해줘야 돼요. 한 달 뒤에 꼭 오세요. 지금 보드라인인데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업을 시켜야 됩니다. 건강 증진을 해야 된다. 이것도 병원에서 요즘에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간호사의 기본적인 의무에 네 가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음 한국 간호사 윤리 강령의 강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강론에 보면 첫 번째가 동등한 간호를 해야 된다. 두 번째가 개별적인 요구를 존중해줘야 된다. 청소년기 청소년기 아이한테 주사를 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청소년기 아동이 주사를 유기실에 가서 주사를 맞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간호사들은? 그렇죠. 커튼 쳐주고 아니면 스크린 쳐서 안 보이게 이렇게 해줘라.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개별한 거죠. 그 시기에는 남한테 내 신체 일부를 보이기 싫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양병원에서 선생님이 들은 이야기인데요. 우리 할머니들은 다 남자여자 그냥 필세스 같죠. 그런데 할머니들한테 남자 간호사가 주사 준다고 갔대요. 안 받는다고 그런대요. 남자 간호사는 여자 간호사를 데리고 와 이런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뭐 할머니인데 어때 아들 같은데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분들한테도 인권 있고 기본 인권 있고 여자로서의 여성 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간호사들은 개별적인 이런 요구를 존중해줘야 된다. 이런 의무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비밀 유지의 유지. 그 다음에 알 권리나 자율성의 존중. 그래서 알 권리 같은 경우에는요. 10살 먹은 아동한테 백혈병이래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근데 부모들은 어쩌겠어? 하지 마라 그러지. 우리 애기 기분 나빠지고 빨리 죽을지 모르니까 절대 쉽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10살 정도면 알 권리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무조건 알려줘야 된다. 아니야. 부모님 말 들어서 알려주지 마. 이런 대립적인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럴 때에 전문직 간호사가 자기의 어떤 배경이나 자기의 어떤 그때 일반화적인 어떤 윤리 가치 체제를 이용을 해서 이걸 도와줄 수가 있어요. 엄마 아버지는 이렇지만 10살 정도면 이거는 알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알려주는 게 좋겠는데요. 그랬더니 엄마 아버지가 아니야. 우리 애는 옛날에 참 상처가 있어. 어떤 상처냐면 할머니가 실은 백혈병을 초기에 앓다가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백혈병에 대해서 굉장히 센서티브 하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는 그걸 알려주면 반병도 아니고 알려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네요. 그런 개별 그런 게 있었네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상의를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타협 일반화라는 거 그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렇지 못한 간호사들은 아니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알려줘야 진짜 말아야 되지. 의사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간호사가 됐을 때는 중요하게 여러분들한테 디시전 메이킹을 하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배운 거를 참고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것을 하느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 간호 현장에서 간호사는 누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대상자 환자. 그다음 그렇지 의사 또 그렇지 공무원 의료인 그치 예. 뭐 물리치료사 인상병기사 그다음 환자 보호자 그렇죠. 그다음 또 누가 부딪힐까? 보험회사하고 부딪혀요. 맞아. 그치 또 누가 그렇지 같은 간호사 얼마나 생겼는지 알아요? 그렇지. 그 다음에 또 일한 아줌마들 요양보호사들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한테 말해. 요양보호사가 부딪혀요. 엄청 부딪혀요. 그 다음 또 간병인 그 다음 이거 청소한 아줌마 영양사 다 나왔네. 그치? 간호사들이 슈퍼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계속 하다 보면은 신경질적이 되죠?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런 대상자하고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떤 윤리적인 사고와 어떤 마음으로 이 대상자들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케어를 하면서 그때 활동을 하는가 그게 이제 마지막 간호사가 어떤 대상자라고 하는가 여기까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주는 나머지 두 주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발표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 발표 어떤 것에 대해서 발표한다고 했죠? 대리모. 그다음 인공수정. 그다음 안락사. 그다음 낙태. 네. 또 장기 이식 하는 거. 그다음 그것뿐인가? 공부하는 것도 있었죠?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역할. 그다음 또 안락사 나왔어요.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이니까 지금 굉장히 디시전 메이킹을 요구한다고 그랬죠? 의사 결정을 요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에 한 학기 동안에 얼마나 많이 했는가를 공부해 보셔서 여러분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험은 60문제 낸다고 했어요? 60만 안 했나? 와! 중간에 조금 듣게 냈잖아요. 선생님하고 조금 배워서. 그래서 60문제를 어디에서 냈고 조금 많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요.